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오늘은 뉴스테이블 지역학계 또 언론 종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테이블은 코너 속의 코너를 저희가 하나 준비해서 출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정치인의 문해력, 이런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듣다 보면은 말하는 본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듣고 있는 국민들도 문해력 시험 때 그냥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야구 중계를 한 7, 8년 했는데 일루 송구, 그 송구 아니고요. 그 사극 보면은 송구합니다 하는데 그렇죠. 그 대사 아닙니다. 이창원 기자,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이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문제 외에도 뭐 자녀의 해외 계좌 신고 누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연신 송구하다면서 이 사과를 했고 또 규정이 있는지 그런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이 청문회 시작부터 10억 원치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신고 대상인 자녀들의 해외 계좌 누락이 지적이 되자 또다시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투자은행에 근무했던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소득이 3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모두 빠뜨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뭐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 또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등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의혹들이 제기가 되자 저는 송구하다 했길래 아니 뭐 나는 잘못 없다, 송구하다 이렇게 미안함을 표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했는데, 그 뒤에 기자님께 정리해 주신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인지를 못 찾겠어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든지 누군가는 알고 있었죠. 후보자가 되는 순간에 재산 공개를 다 해야 되고 청문회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조금 그냥 반성한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송구하다, 죄송하다, 반성하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잘못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대법원장 자리에 제의를 받았을 때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큰 그 의혹을 분명히 제기할 건데, 야당이나 국회에서, 그렇다면 저는 고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고위공직자는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평소 잘못이 많은 사람, 많이 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이라는 자리에 앉힌다면 국민들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대법원장 그래서 이제 여풍이다님께서도 그게 사과입니까? 청문회 준비 안 했답니까? 순간만 넘기려고, 이 순간만 넘어가 보려고,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것은 단어입니다. 단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나운서 준비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방송에선 당연히 사용한 적이 없고요. 오늘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사석에서도 사용을 좀 조심하고 지양하려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모가지 아가리입니다. 그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모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목을 좀 속되게 일러서 짐승한테, 그래서 뭐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달게 빗대서 말하기도 하고, 뭐 해고나 면직 때 속되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아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을 속되게 하는 표현인데 동물들도 이건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둥이가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건 역시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제 곧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뱉은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가 2019년 그 정강훈 목사가 주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저도 조금 발언하기 좀 민망한데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시민 후보자는 이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과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27일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는
박범계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끄집어내서 그야말로 좀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저들 그러니까 검찰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예. 이 발언을 끄집어낸 최영두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기초를 대단히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도 이제 뭐 또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방금 짚은 단어나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단어 모두 좀 야 이게 정치계에서 나왔나 좀 충격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역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못 주워 담게 됐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직결이 되는데 예. 얼마 전에 여당 중진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 해가지고 그 막말해가지고 실형을 받았잖아요. 예. 이게 막말 정치는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의 심각한 막말은 또 민주주의를 퇴보시켜요. 그 국회의원들이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매달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세비는 혈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보여야죠.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신중을 거듭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기네스북 도전입니다. 자, 기네스북 아일랜드 양조 회사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계 각지 각 분야의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야,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회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이건 대통령실입니까? 네. 예. 지난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 있는데 예. 이 자리에서 2030년 이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를 호소하면서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뉴욕 도착 하루 만에 9개국의 정상을 만났고 4박 6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최소 40여 개 국가 이렇게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달 내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기네스북이 화제가 되고 있고 앞서 윤 대통령이 이달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때 이미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의미 있는 기록이 될까요? 기록 도전이 될까요? 뭐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걸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뭐 기록 경신한다 이거는 좀 이해는 안 가고요. 자자찬이 담긴 말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어진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 가지고 협조 구하고 협력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는 뭐 기네스북에 신청할 일이다 이렇게 예.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대통령께서 나를 해당 기계라고 생각하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최대한 많이 만나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시켰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이게 자칫 회담을 기계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직에 있는 만큼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말은 이래도 세고 저래도 셉니다. 예, 조재욱 교수님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소개해드린 말과 뭐 단어 그리고 마지막 기네스북 도전까지 보통 이제 뭐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 나올 법한 단어 그리고 대화 재료였는데 정치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잠시나마 웃음의 재료가 됐을지 아니면 또 쓴 웃음의 소재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은요. 제가 어제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다루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후다닥 넘어갔던 아이템인데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뉴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다뤄보겠고요. 대규모 세수 부족 이 원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 대처를 두고도 정부 여당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비판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그리고 뭐 대응 정부 여당 야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창훈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원인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뭐 정부는 해당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악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확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대표적으로 한 말을 보면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특히 반도체 업체가 침체하면서 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 특히 또 부동산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의 이 세수도 예상했던 만큼 크게 거치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가 붙인 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이 세수의 오차율이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자초했다는 이런 지적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일찌감치 비판하고 있고, 가령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낮췄고, 이번에 법인세의 부족분이 25조 원으로 또 평가되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만큼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거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회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올해 7월까지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가 이제 37조 원이 거쳤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정도 더 많이 거친 결과라고 합니다. 야, 참 회사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맞습니다.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국내 얘기만 들어보면 법인세, 부동산 나왔거든요. 자, 정부가 어쨌든 이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세수 펑크 역대급 뭐 대규모 세수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주요項目별로 부족분을 볼 때 법인세가 전체 세수펑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규모가 25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세계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호경기보다는 불경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걸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수출 부진이 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든지 타개하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저는 좀 더 안타깝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한 11개월 가량 된다고 해요. 10개월 넘게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작년과 비교할 때 10% 가까이가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기업이 돈을 벌어야 세수도 증가하는데, 지금은 기업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법인세는 전 정권에 비해서 줄였단 말이에요. 비율을. 뭐 아무래도 법인세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수 펑크의 주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 정부와 여당 잘못이죠 라는 분도 계시고요. 버드킹님께서 남겨주셨고, 그리고 젊은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R&D 관련해서도 역시나 좀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는 어쩌고요 하시면서 들을수록 한숨만 나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부는 이제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뭐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우려는 아마 또 지역으로 간다면, 지방 정부로 간다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세수 부족, 지방 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뭐 경상남도로 따지자면 또 도, 그리고 교육청 가장 집중이 될 텐데, 야, 이거 세수 부족 클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경남은요? 네, 당장 뭐 경남도만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 한 8천억 이상 줄고, 8천억. 네,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1조 원 가량 또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내년 예상 편성 때 세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했던 올해 사업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네, 가령 경남도의 내년 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한 4,6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지방세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7.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내년 이 정부의 예산안대로라면 경남도가 받을 보통 교부세가 전년에 빚어서 한 1,600억 정도 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 지방 소비세와 함께 정부의 세임 예산 가운데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원을 말합니다. 예. 또 자체 수입이 6% 가량 불과한 경남도의 경남도 교육청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도교육청은 지방 교부세의 줄어든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연히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정원 도교육감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올해 이 각 시군에서도 이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서 재정 운영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지자체가 뭐 이미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 예비 재원 활용해서 역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인데,
역시나 우려는 여전합니다. 자, 교수님, 이게 당장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민생 경제 좋은 얘기는 참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일단은 이제 좀 지자체나 정부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긴축 재정은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돈 줄일 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쉽게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안타깝다 생각해요. 정부가 다양한 안을 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정부발표할 때 물론 국가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긴축 재정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는 좀 더 신중을 거듭해가지고 역시나 이 용어 사용에도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수 부족은 지방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복지 분야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하방 경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올라갔던 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렸는데 이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 국민들의 피로감, 지방민들의 피로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방의 삶이 여러 면에서 질적인 부분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방에서 가장 큰 하도는 뭡니까? 소멸이잖아요. 지방 소멸. 당장 회생은 못 시키더라도 소멸을 좀 늦춰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 없으면 또 소멸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수도권과 이 지역의 차이가 더욱더 극명해지고 있는데 절대 좋지 않은 소식이고 중요한 것은 이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또 사실이 되겠습니다. 3243번님께서는 지금 진해 방향 안민터널 사고 차량이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고가 아래 교차로에도 사고 차량이 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비가 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준비한 영상과 그리고 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추가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테이블은 앞서 정치권에서 나온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글로 끝을 내겠습니다. 12구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이 있죠. 이번 또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민하 창원시 의원인데 어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창원지방법원이 어제 공판을 열어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이지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일단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의원직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그 형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선고 유예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말합니다. 재판부의 이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볼 때 그 재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김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후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 이런 글에 좀 안 좋은 또 글을 올렸고 또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 2년 지나면 이제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나온 겁니다. 그 발언 잘못됐는데 반성을 참 깊게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선고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의원직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처벌도 없고요. 자,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말과 글 그러면 김민하 의원 조심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재판부가 제가 가볍다라고 여겨질 때 선고유예를 내리는데 일종의 이제 선고유예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민하 의원이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가격한 언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래서 이를 비춰볼 때 재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재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내렸단 말이에요. 막말 정치를 했는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퇴보로 이끌었는데 그 재판부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김민하 의원의 그 발언은 비통함에 빠지는 유족들을 또 한 번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 그런 발언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뉘우쳤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유족들을 좀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선거위에는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창원시 출입 기자시지 않습니까? 네. 자주 이렇게 본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좀 바뀔 가능성, 뭐 유족들 향해서도 노동자 향해서도 좀 사과를 할 법한 그런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셨어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이창원 기자 말 듣고 저희 끝을 내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논란이 있고 나서 김 의원과 여러 차례 뭐 취재를 과정에서 소통을 하기로 했는데 예. 우선은 본인의 SNS의 그 막말들은 다 지우고 현재까지 SNS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거는 지켜지고 있는데 계정은 그대로 있고요. 그 계정은 있는데 예. 뭐 이 글은 전혀 올리지 않고 있고요. 뭐 공판에서도 일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후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선 이제 뭐 취재진의 질문에 뭐 사과 의향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예. 항소할 계획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의원이 그 이후에도 뭐 마산 관련해서 민주주의 뭐 관련해서 조금 논란을 빚는 발언을 해서 여전히 조금 문제가 되는 점도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뭐 김씨 의원의 본인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지역 사회가 함께 좀 감시를 해야지 예, 이 같은 맞습니다.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앞으로 예. 쏙은 넣을지 몰라도 막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원직이 걸려 있는데. 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졌고, 아무래도 뭐 천냥 빚을 말 한마디에 갚는다고 하는데 집만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뉴스테이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